형님 우리 런던 20부 리그 그 이슬링턴 리그 뛰었을 때 형님은 일단 또 선출이잖아요. 좀 어땠어요? 나는 선출이 아니지. 아이 그래도요.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선출은 네네. 축구로 네네. 밥 벌어먹은 사람. 프로를 계속 한 사람. 프로든 뭐 세미 프로든 네. 정말 밥 벌어먹은 사람이 네네. 선출이라고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어렸을 때 축구를 좀 배웠던 사람. 그 정도로 하자. 대학교 때까지 특기생으로 입학했던 사람. 그 정도로가 이제 선출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큰데 네. 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얘기한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형님이 보시기에 그 런던 20부 리그 수준 좀 어땠어요? 이제 한국에 있는 네네. 뭐 리그를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보자면 그들의 수준은 리그 내에서 중상위권 팀들은 지금 우리나라 한 K7 수도권에 있는 아, 그 정도 팀의 수준은 갖췄던 애들 같았어. 아 그때. 진짜요? 잘했지. 오. 일단 뭐 같이 뛰어봤지만 우리 뱅글뱅글 돌아갔잖아. 경기장에 당하긴 했어요. 경기장 필드 플레이 10명이 다 공을 찬 애들이 들어오니까 걔네 완전히 무슨 하객진처럼 쫙 벌려가지고 볼 돌리고 네네. 길게 볼 때려넣고 우리는 쫓아가기 바쁘고 예. 내가 애들한테 많이 얘기했고 가지 말라고 서 있으라고 했는데 계속 쫓아다니다가 이제 숨 올라오고 네네. 끝났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애들 2대1 치고 들어가니까 네네. 그때 우리 뭐 기본적으로 10알 이상 먹고 막 그랬었잖아 그때. 근데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상대 팀이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다 선출로 느껴졌거든요. 아, 이 사람들 그냥 일반인들은 다 대부분 아니다. 다 그랬었어. 대부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리그 내에서 그래도 중상위권에 있는 팀들 애들은 다 공 찼던 애들이지. 아마 우리 기준으로 고등학교까지는 공 찼던 애들일 거야 걔네들. 와, 저는 거기에서 너무 놀랐던 게 사실 뭐 19부, 20부 이 정도로 내려올 때까지 선출로만 팀이 구성될 정도로 그 저변이라고 해야 되나? 선수들이 이 정도로 많구나. 전 솔직히 되게 놀랐었거든요. 걔네 우리가 뛰었던 게 19부, 20부까지 떨어지는 한 15부 정도 됐던 거 아니야? 아, 그쵸. 근데 이제 리그 자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리그들이 유럽 국가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붙어가지고 서로 이 랭킹 올라가듯이 우리가 뛰는 리그가 랭킹이 좀 올라가서 뭐 15위 될 때도 있고 이런 게 그때 우리가 뛸 때 걔네가 15부 된다 그랬었어. 우리 뛰었던 그 리그가. 맞아요, 그 당시에는. 네네. 선출들이 그렇게까지 많은 줄은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걔네들은 완전히 다 공을 찬 애들이 대부분 팀을 이뤄서 나왔었고 네. 또 우리가 나갔던 팀들은 다들 그냥 유학생들이었잖아. 그러니까 네네. 뭐 또 무슨 뭐 체대생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너처럼 얼굴이 좀 하얗고 유복하게 자란 애들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축구하고는 좀 거리가 있던 애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좀 더 굉장히 완전 순수 아마추어에 가까웠다면 우리가 상대했던 친구들은 영국에서 축구를 그래도 정식으로 좀 배웠던 애들이 굉장한 수준급에 있던 애들이었지. 아, 그래요? 뭐 일단 볼을 만지는 기본적인 개인 능력들 그리고 볼을 뿌릴 줄 아는 거 패싱 능력 그리고 아마 그때 뭐 민구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걔네는 나름대로 전술이 있었어. 아, 그렇죠. 전술 속에서 움직이는 축구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았던 애들이었고 저는 근데 제일 놀랐던 게 걔네들이 축구를 대하는 자세라고 해야 되나? 난 그게 가장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형도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프로가 아닌 공을 차러 나가면 네네. 제일 먼저 듣고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야, 안 다치게. 아, 그렇죠. 서로 어디 쫑 날려고 하면 야,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다친다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걔네들은 무슨 나왔는데 우리가 뭐 프리미어리그 보듯이 경기장에서 들리는 선수 소리처럼 막 게스트롱거 이러면서 뭐 야 강해가 부딪혀 이런 얘기하고 서로 막 경합 나다가 우리가 막 넘어지는데 옆에다가 막 고개 들이대고 막 Football aim for pussies 막 이러고 막 와 소리 지르고 막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진심인 거지 축구가. 그렇게 그 문화 속에서 애들이 그런 식으로 축구를 배웠기 때문에 네네. 축구는 강해야 되고 남자다워야 되고 절대 물러나면 안 되는 그런 스포츠인데 우리가 이제 느끼는 그 동호회 기준의 축구는 네네. 일단 뭐 운동하러 나간 거고 네네. 소셜라이징하고 뭐 사람 사귀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다른 것들을 좀 추구하는 문화라고 한다면 네네. 걔네들은 미드위크를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축구인 거야. 잉글랜드 풋볼인 거지 그냥 그대로. 저는 진짜 막 그 TV에서 나오는 프리미어리그 치열함 있잖아요. 뭐 기술이나 그런 거는 완전히 우리 날 것 그대로 본 거야 거기서. 그 마음 자체는 그리고 막 인종들도 일단 너무 다양하니까 뭐 나이지리아 선수로만 이루어진 팀들도 맞아, 있고 맞아. 백인 팀들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살짝 또 국가대항전 느낌 날 때도 많고 진짜 좀 빡셌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그
축구 배울 때 중학교 1학년 때 브라질을 잠깐 갔다 왔었는데 아, 네네네. 브라질에 갔을 때 느꼈었던 것들이 그 런던에 굉장히 많이 느껴졌었어. 브라질도 뭐 인종이 다양하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경기를 뛰어보면 조금 뭐 피부 색깔이 더 어두운 애들도 있고 네네네. 좀 이렇게 너처럼 밝은 애들도 있고 그랬지만 네네. 근데 내가 경기를 뛰어보면 확실히 하얀 애들보다 네네. 피부 색깔이 좀 어두운 애들은 부딪히면 달랐어. 내가 그때 항상 최전방에 있었잖아. 네네. 몸 비비고 그때는 그래도 좀 몸이 살아있을 때니까. 네네. 근데 부딪히면 달라. 이 하얀 애들은 좀 밀면 네. 내가 좀 버틸 수 있을 정도인데 네. 확실히 좀 어두운 애들은 네. 딱딱하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기골에서 느껴지는 그 힘 있지. 네. 그게 안 밀리더라고. 드록바 같은 애들이 괜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먹은 게 아니야. 저는 누구랑 부딪히든 제가 밀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때 나는 그걸 타고나시 체험은 못했는데. 너는 뭐 혼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뭐 우리 민구 축구하는 거 보면서 내가 뭐 한두 번 터진 게 아니야.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좀 공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팀에 선출이 2명이 있었어요. 지금 수원 FC에서 이제 코치하고 있는 정영용 코치, 우리 그렇죠. 정용이 있었고, 유스 팀에 있지. 예. 형님 있으셨고, 나머지 좀 생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제 교육은 받지 못한 저 같은 생짜가 있었는데, 그렇지. 김민구는 당시에 같이 리그를 뛰는 선수로는 좀 어땠습니까? 난 처음에 깜짝 놀랐지. 왜 깜짝 놀래요? 왜냐면 영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난 기본 가다는 좀 있는 줄 알았어. 처음 가진 공을 차는데 기반이 없더라고. 그냥 기반 없이 그냥 축구에 대한 날 것 그대로여가지고 뭐 완전 공 밟고 자빠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때. 혼자서 막 공 밟고 치고 나가는데 혼자 공 밟고 넘어지고. 야, 근데 저는 진짜 그때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경기 중에 형님이랑 아니면은 정용이가 중간중간에 민구야 지금은 이거 해야 돼, 뭐 이거 해야 돼 그렇게 말했던 게 그게 아직도 막 어제 일처럼 생각나요. 너 그때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너 지금 해설위원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너무 부끄러워. 이거 너무 부끄러워. 그 베이스가 있지 않았다면 네가 어떻게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와, 그때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경기 시작하고 나면 한 5분 정도 되면 저는 일단은 힘들다. 숨 언제 터지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형님은 그때 이미 상대편에 대한 특징을 저한테 막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제가 수비 보거나 그랬으니까 민구야 걔 무조건 돌아뛰어 라든지 가면 안 돼 이런 거를 한 5분 지나는 시점부터 우리 선출들이 나머지 생짜들에게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 그랬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랬었어? 네. 나 기억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매 경기 싸움 났던 거. 매 경기 났잖아요 진짜. 매 경기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지. 근데 그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대로 우리가 이슬링턴 미드위크를 나갔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축구 좀 재밌게 하고 오자. 네. 그리고 시합 나가니까 좀 긴장감 좀 느끼자라는 게 기본이었다면 취지였고 기본이었다면 걔네들은 그게 아니었지. 그냥 맞아요. 완전 뭐 전투였으니까. 맞아요. 전쟁하듯이. 축구가 그들은 그냥 문화잖아. 너무 또 진지했어요 걔네들은 축구를 대할 때. 어딜 가든 뭐 애들 그냥 다 유니폼 입고 돌아다니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팀. 네. 그리고 뭐 펍에 가면 맨날 축구 틀어져 나오고 있고 그냥 축구가 문화인데 걔네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축구도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기의 동호회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걔는 정말 축구를 치열하게 배웠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축구를 몸소 실천을 하는 애들이었던 거지. 우리랑 완전 접근법이 달랐어.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매 경기 싸움이 났어요. 주로 형님이 선봉에 서셨잖아요. 우리가 양쪽에 우리 비선출들이 형님 옆에 날개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나는 뭐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항상 그때 스트라이커를 보고 있었으니까 네네네. 애들이 그래도 나 맨투맨하고 덤벼 들잖아. 그러니까 좀 강하게 좀 부딪히고 나랑 이제 신체 접촉도 많았고 그냥 항상 억울했었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파울 불어줘야 되는데 주심도 안 불어. 그 심판이 그런 거에 대한 이 폭이 너무 관대했어요. 네, 웬만하게 쓰러진 거는 이런 거 있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보면 심판들 뭐 굉장히 관대하다. 뭐 어깨 차징 넘어간다. 뭐 태클도 그냥 파울 같은 데라도 안 불러주는 게 많다고 이제 얘기하잖아. 우리 뭐 축구 팬들이. 아마추어 레벨로 내려가면 더 하잖아, 솔직히. 우리 느꼈잖아. 그냥 후드로 까도 가끔씩은 그냥 그냥 뭐 파울 안 불어주고 어깨 차징 이런 거는 그냥 기본으로 그냥 가는 거고 축구는 그런 스포츠다라는 게 그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박혀 있잖아. 저는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에고라고 그래야 되나? 축구는 이런 몸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너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야 라는 뉘앙스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게 있던 것 같아. 내가 이제 영국 가기 전에 어쨌든 한국에서
심판 자격을 획득을 하고 심판 활동을 하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 국가마다 약간 축구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는 접근법이나 네네. 축구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지만 축구 규정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맞아. 까면은 파울인 거고 룰은 다 똑같은데. 그럼 레귤레이션은 따라가야 되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완전히 내가 알던 거랑 다르니까 내가 그때 아마 항의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 나도 많이 까이기도 하고 밀리고 막 걔들 좁히는데 파울 안 벌어주는데 내가 그 정도면 니네들은 그때 막 날라다녔었어. 저는 그런 거를 처음 봤어요. 경험해 본 거는. 아까 얘기했던 뭐 나이지리아 같은 애들 네. 부딪히면 네. 진짜 이거는 축구에서 나가 떨어지는 차징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애들이 날라다녔었잖아. 저는 그런 적대적인 모욕도 처음 들어봤어요. 막 부딪혀서 파울 해가지고 팔꿈치 막 쓰러졌는데 그래. 뭐 리틀 푸시 막 리틀 걸 막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막 근데 심판이 그거 보고 웃고 있고 그런 것도 많았고 오히려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이거는 약간 좀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일 수 있겠지만 그 주심도 예. 그런 거 좀 즐겼던 것 같아. 많이 즐겼어요. 우리들 완전히 예. 명백한 아시안들이었고 네. 걔네들은 그냥 유럽 애들이었고 그렇죠. 또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어쨌든 영국에 오래 산 애들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 애들 와가지고 영어 잘하는 애들 뭐 너나 몇 명 없었잖아. 제일 감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렇게까지 하부리그면은 이게 뭐 명목상 FA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지만 관리를 하는 것 자체에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때 FA가 팀의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연간 리포트를 써서 제출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통과를 받지 않으면은 다음 시즌에 리그에 등록을 할 수 없고 아니 19부, 20부 리그인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지키고 이게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렇지.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한국이. 예. 조교에서 그런 거 없지. 아 그러니까요. 물론 뭐 조교회라든지 동호회 이런 데서 회계 장부는 있지. 네네. 팀원들이 공유해야 되는 뭐 회장님이 오늘 뭐 100만 원 찬조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있고 뭐 총무가 뭐 오늘 뭐 30만 원 뭐 치킨을 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것을 장부로 만들어서 어디 협회에 제출하거나 그런 건 없지. 전혀 없어요. 조기의 기준으로 보자면. 근데 거기는 하부 리그, 아주 낮은 하부 리그였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 체계적인 그런 절차가 다 필요했었고 네. 또 대표자 회의 같은 것도 하잖아. 맞아요. 다 대표자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올해 시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몇 시까지 누가 와야 되고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팀당 뭐 한두 명씩 뭐 사출이 되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보증 우리는 다 완전 퓨어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보증을 할 수 있는 영국인이 처음에 추천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개런투어가 입증이 됐었어야 됐어요. 맞아, 지금 생각해 보면. 생각했을 때 아니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싶을 만큼 맞아요. 그런 절차가 복잡했었던 걸로 좀 기억이 되네.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아 이게 좀 한국에도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볼 때 항상 그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게 있잖아요. 막 10몇 부에서 FA컵 뚫고 위쪽으로 다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뭐 리버풀이랑 붙어가지고 선수들 끝나면 막 눈물을 흘리고 한국도 그런 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활성화는 좀 덜 됐다는 느낌인데 요런 거를 한국이 좀 흡수를 할 수는 없을까요? 시스템적으로? 한국은 좀 복잡하지. 뭐 연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도 좀 그렇고. 네네네. 근데 지금 뭐 표면화되는 거는 이제 K7까지 한국이 있잖아. 네네네. 근데 우리도 사실 뭐 이슬링턴 미드 얘기하면서 뭐 그 당시에 뭐 15부였고 지금 뭐 20부까지 내려간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한민국도 사실 존재하는 팀들을 다 구성을 맞춰서 조직화한다면 K7 이상 갈 수 있거든. 뭐 예를 들면은 대학 리그를 편입을 시킨다든지 시스템 안쪽으로 완전히. 지금 뭐 K1, K2 승강 있고 K3, K4 가는데 뭐 K5, 6, 7 이렇게 그 리그를 만들어 놨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냥 대학생들끼리만 플레이를 하잖아. 유리그 안에서 하고 대학생들이니까 대학생들만의 대회는 존재해야 될 것 같아. 뭐 대학 연맹전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런 거는 필요한 것 같고 컵 대회 같이. 그렇지. 그들만의 대회. 예. 그런 게 하나 있고 대학생들은 수준에 맞춰서 이 리그 안으로 흡수를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뭐 K5에 있는 팀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더 잘하면 우리 팀은 대학교지만 K4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게 뭐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끼리 완전히 분리를 시켜놓는 현재 제도 속에서는 지금 민고가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게 그런 게 만들어진다면 가능한 거지. 힘든 일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맞는 거네요. 아무래도.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학원 축구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대통령 중계 결승전 중계라고 하는데 네네. 애들 공 차는 거 보면 네. 엄청나더라고. 아 잘해요? 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대회를 뛰어봤었고 우승도 해봤지만 네. 지금 요새 공 차는 애들 보면 네. 그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볼 만지는 거나 진짜요? 경기를 끌어가는 게 템포, 어떤 조직화된 그런 전술적인 움직임 이런 게 완전 다르더라고. 그 정도면은 네. 성인 리그 있지 이런 데 좀 끼워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야. 그들을 뭐 K5가 될 수도 있겠지. 뭐 K4의 뭐 하부 팀이 될 수도 있겠지. 그들이 들어간다면. 근데 그렇게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 넣어줘야 눈에 띌 거 아니야 또. 그들의 경쟁력도 경기력도 올라가는 거고. 그런 부분은 많은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 이슬링턴 리그 뛸 때 잔디는 좀 어땠어요? 형님 무릎도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나는 그때 이미 십자인대 파열돼서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었을 때니까 네네. 재활 과정이었기 때문에 축구를 하는 게 사실 좀 무서웠었지. 그쯤에서 내가 한국에서 인조잔디를 밟았던 느낌과 임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네. 한국계 훨씬 좋았었어. 아 진짜요? 잔디 마모 상태가 썩 좋지 않았었어. 너무 심했다. 그 고무 네. 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 네. 영국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그것도 많이 좀 쓸려나간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쿠션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무릎이 아픈데 네. 거기서만 뛰고 나면 한 2, 3일 또 알아 눕는 거야. 우리 그 훈련하던 공원들 있잖아요. 뭐 빅토리아 파크. 네. 그런데 천연잔디는 좀 어땠어요? 거기는 나 사실 영국 가기 전에 예. 오면 뭐 천연잔디에서 네. 공을 찰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네. 보고 정말 풍운의 꿈을 안고 갔었지. 정말 좋겠다라고. 현실은 했는데 어땠어요? 그게 무슨 잔디구장이야. 잔디 그냥 공원이지. 그냥 잔디 다니면 잡초만 있는 공원이었지. 그냥 야생 공원. 잔디. 야생 잔디. 더 흙이 더 많았고. 그건 좀 별로였어요? 더 안 좋았던 건 이 수평 작업이 안 돼 있잖아. 그냥 공원이니까. 높낮이가 있었다. 그냥 뭐 달리다가 좀 구덩이 나오고. 구덩이 나오고 그냥 비포장도로 같았던 거지. 비포장도로. 아스팔트가 쫙 깔린 게 아니고 비포장도로니까 달리다가도 그 상황 좀 봐야 되고. 나 거기서도 무릎 생각하다가 발목 돌아간 적 몇 번 있었어. 말 그대로 그냥 잡초밭이었고 잡초밭이었어. 사실 우리 뭐 골망도 없었잖아. 멀리서 보면 이게 골이 들어간 건지 밖으로 나간 건지 확인할 수 없었고 골키퍼만 아는 거지 그때. 기억에 남는 건 그 리젠트 파크. 네. 거기에서도 우리가 몇 번 운동을 했었는데 네네. 거기 잔디는 좋았었어. 거긴 천연 잔디였고 네네. 완전히 뭐 프로들이 사용하는 정도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지. 유난히 뭐 깊이 패여 있거나 그런 거 없고. 그래서 아마 그때 우리가 나름대로 월드컵이 있었잖아. 네네. 그 여러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끼리 하는 그 아마추어 월드컵이 있었잖아. 거기서 많이 했을걸? 사용 요금도 좀 비싸고. 그래서 그쪽에 잘 못 가고 빅토리아 파크 가가지고 잡초밭에서 축구를 했는데 근데 빅토리아 파크는 갈 때 그래도 그 낭만이 있었어. 너무나 경치가 좋고 맞아요. 또 빅토리아 파크 앞에서 파는 케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옆에 케밥 사서 가면 항상 까마귀 떼가 그렇게 쫓아오는데 그래서 한 마리만 있을 때는 별로 겁이 안 나는데 한 10마리, 15마리 모이면은 그리고 그 나라는 까마귀 왜 이렇게 크냐. 겁나 무슨 개만 하잖아요. 잘 먹어서 그런지. 근데 그 케밥 먹고 돌아가는 그 집으로 돌아갈 때 그런 느낌 아직도 잔잔하게 남아있지. 생각해보면은 그때 그 케밥 하시던 터키 아저씨들 다 겁나 부자였던 것 같아. 다 BMW 타고.